자, 여기 봐봐. 118쪽. 자, 118쪽. 도치 나와 있죠, 그죠? 야, 이게 앞에 이런 것들이 붙게 되면은 주어 동사 자리 바꾸는 거 문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부정어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구나 뭐 형용사, 분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뒤에 동사 주어 자리가 바뀌겠지만은 부정어구랑 온리 부정어 같은 경우,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일반 동사면 이렇게 부정어라고 쓰고 두 동사 그 다음에 주어 쓰고 동사 원형을 쓴다 요 순서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동사 경우에는 두 동사 쓰는 거 이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치가 되어 있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원래 주어 동사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부정어 기본적으로 도치가 발생이 되는 요 어구들이 앞에 나온다 그러면 동사 주어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서 119쪽의 문장들을 살펴보자. 자, 2번 26 여기도 문장들이 만만치가 않더라고. 그래서 잘 읽어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26-1번부터 봐볼게요. 바로. 자, 1번 봐봐. 자, distinct from the timing of the interaction이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 부분이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지금 보어가 앞으로 나오면서 도치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형용사라고 쳤을 때 요렇게가 주어 동사가 되겠지. is the way. 그러면은 일단 앞에서부터 읽어봐. distinct 구별이 돼요. from the timing of the interaction이니까 상호작용의 타이밍과는 구별이 됩니다. 뭐가 구별이 되냐? the way가 구별이 된다는 거겠지. 그죠? 자, the way 다음에 다시 보면 in which를 해가지고 설명 들어갈 거야. in which time is compressed on television이니까 시간이 어떻게 된 거냐? compressed, 압축된 거야. 어디에 압축이 됐냐? TV에 압축이 된 거야. 그래서 시간이 TV에 압축이 된 방법은 구별이 된다라는 거지. 무엇과 구별이 되냐? 타이밍 오브 인터랙션과 구별이 된다. 이게 좀 이제 헷갈리죠. 물론 문맥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은 일단 시간이 TV에 압축이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TV 속에서 보여지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뭐 갑자기 10년의 시간을 한순간에 훌쩍 뛰어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갖다가 압축시켜가지고 막 시간을 넘겨버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해. 그래서 그런 방식이 구별이 돼. 뭐랑? 상호작용의 타이밍. 즉, 상호작용이란 것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뭔가 하는 행위들을 말하는 건데 그 행위들의 실제 시간들과는 좀 구별이 되더라. TV에서 압축된 시간들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시간이잖아, 그렇지?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것들과 TV 속에서 압축된 시간들은 좀 구별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문장. 그 다음 26-2번도 봐볼게. 여기 봐봐요. 자,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딱 봐도 부정어죠, 그죠? 여기가 부정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동사하고 the quality of monumentality가 주어로 해가지고 지금 도치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전에도 없었고 그 다음에 never since니까 이후에도 없었다 이런 말로 읽어보자. 이전도 없었고 이후도 없었다. 뭐가 어떤 것이 the quality of monumentality라고 되어 있어. 자, monument라는 단어가 보일 거야. 이건 기념비라는 말이지. 뭔가 약간 굉장히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세운 어떤 건축물이라 할까 구조물 이런 걸 기념비를 하잖아. 근데 거기에 ALT TY가 붙었으니까 어떤 성 이런 식으로 해서 기념비성이란 말이야. 그럼 기념비성인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거야? has been achieved니까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as fully as 아주 충만하게 뭐뭐만큼이나 충만하게 어디에서? It was in Egypt니까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만큼 충만하게 기념비성의 자질이 이루어졌었던 거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런 말이야. 자, 다시 읽어볼게. 이집트에서 있었던 것만큼이나 기념비적인 성격이 이루어졌었던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런 말이야. 즉 이집트 나왔죠, 그죠? 그럼 이집트하고 도대체 이 기념비성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근데 있지. 피라미드 같은 거. 거대 건축물들이 이집트에 몇천 년 전에 지어졌잖아. 그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기념비성을 드러내고 있어. 그것도 아주 크게. 이집트에서 지어졌던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어떤 거대 건축물들은 다 기념비성을 드러내고 있어.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었던 게 이집트 이전도 없었고 이집트 이후도 없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만큼 이집트에서 이 기념비성의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이 정말 인류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충만하게 이루어졌었다 이거지. 그래서 사실 이게 이거야. 원급 비교를 쓰긴 했잖아요. 여기다가. 여기 원급 비교를 쓰긴 했지만은 비교 대상이 이집트하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는 최상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즉 이집트에서 기념비성의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충실하게 이루어졌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26-3번도 봐볼게요. 자, 여기. 자, repeated measurement with the same apparatus neither reveal nor do they element systematic error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문장이 바로 도치가 된 거는 아니고 여기가 이제 도치가 된 거로 보이죠, 그죠? 여기 지금 nor 때문에, 그지? nor 때문에 여기가 지금 도치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앞문장에서부터 읽어보면 여기는 주어 동사 순서로 그대로 써져 있어요. 봐봐요. 반복적인 측정이죠, 그죠? 근데 뭘 가지고 측정을 한 거냐면은 the same apparatus니까 apparatus라는 말이 요게 도구 이런 뜻이야. 그래서 도구를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반복된 측정입니다. 그것은 자 여기 neither A nor B가 나왔으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그지? 자 일단 reveal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또 뭐 하지도 않아요? The element 그들이 만들어내지도 않아요. 제거하지도 않아요. 뭘 제거하지도 않냐? Systematic error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어떤 시스템적인 에러, 어떤 체계적인 어떤 체계상에 있었던 에러. 그래서 얘가 묶어가지고 개통오차 이렇게 읽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측정을 했는데 그 측정이 이 기기에 의해서 잘못된 거야. 기기에 의해서 잘못된 그런 측정인데 그 측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봐야 자 여기 reveal 다음에도 사실 여러분들 목적어가 안 보이죠, 그죠? 당연히 안 보이는 이유는 뒤에 이렇게 같이 eliminate하고 목적어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여기에도 들어간다고 봐야 돼. 알았지? 그래서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반복적인 측정을 한 것은 자, 뭘 드러내지도 않아. 개통오차를 드러내지도 않고 또한 그것들이 개통오차를 없애지도 않는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야. 즉, 아주 쉬운 예시를 들어본다면은 여러분들 체중계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체중계가 0점을 안 잡아놓고 우리가 체중을 잴 경우에는 본인 체중보다 더 많이 아니면은 더 적게 나오겠지, 그지? 계속 그거를 반복을 해봐야 본인 체중 값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애초에 처음에 기기 자체, 이 apparatus라는 요 기계, 도구가 오류가 있어버리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도 그 오류가 드러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체중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아래 있는 문장도 가볼게요. 26-4번 문장도. 자, 봐봐. Often overlooked, but just as important stakeholder is the consumer, who plays a large role in the notion of the privacy paradox라고 돼 있어. 문장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죠? 앞에 일단은 이 부분, often overlooked라고 보이는 거, 과거분사이기 때문에 이건 뭐 뒤에 명사를 꾸며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다시 보면은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부분도 역시 보어이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비동사랑 같이 그러니까 묶여서 수동태의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뭐 종종 간과가 되는 거죠. overlooked, 간과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간과가 되냐? consumer 이 부분이 이제 주어인 거고 주어에 대한 수식어가 이제 이렇게 뒤에서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런 문장이고요. 자, 이제 가운데는 이제 부사구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자, 종종 간과가 돼요. 하지만은 뭐만큼이나 중요하냐? 스테이크홀더로서 스테이크홀더니까 이게 뭐 어떤 관련자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중요하다 이거야. 자, 누가 중요하냐면 컨슈머가 그만큼 중요한데 간과가 되어 있는 거야. 종종. 근데 어떤 컨슈머냐면은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개념에서요? Privacy Paradox라는 개념에서요. 노션이 개념이죠. 그래서 Privacy Paradox 읽어보시면은 사생활, 그 다음에 Paradox면 역설이란 말이잖아. 역설, 모순 이런 뜻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생활에 대한 어떤 역설 이런 것들 개념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그 소비자는 종종 간과가 됩니다. 하지만은 그 관련자, 어떤 이해 당사자 이렇게 읽어도 되겠고 이해 당사자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읽을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 것 같냐? 일단 이 소비자가 사생활의 역설이라는 개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대. 근데 사생활의 역설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설명을 해보면은 사생활의 역설이란 건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는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근데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여러분들 어떤 경우 있느냐면은 만약에 뭐 이렇게 뭐 보다가 갑자기 뭐 광고가 떴어. 그래 광고 딱 눌렀어. 그랬더니 뭐 경품 추천 막 한대 막 갖고 막 뭐 기프티콘 주고 막 뭐 주고 한대. 좋아요. 그래 들어가 봤어. 들어가 봤는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 쓰고 생년월일 쓰고 핸드폰 번호 줬고 막 이러래. 그리고 개인정보 이용해 동의하래. 그럼 여러분들 하는 경우도 있죠. 그 경품 응모하려고. 없어요? 없다고요? 진짜요? 없어? 안 해요? 그래요? 그런 것들 많이 할 텐데. 너희는 안 되냐, 어차피? 근데 사생활을 그래,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런 어떤 본인들의 목적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내 개인정보를 쉽게 노출시키는 거. 이걸 본인이 스스로 동의한다, 이거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이렇게 하는 행위가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냐,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Privacy Paradox라고 얘기하고 이 개념에 있어서 소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데 그 점이 좀 간과가 돼. 하지만은 이해 당사자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 즉, 이 소비자가 간과되어 보이지만은 중요하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맥락에 있는 글이었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개념의 글이지 않았을까. 아마 이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Privacy Paradox에서 소비자가 정확하게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거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좀 더 본인의 어떤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한다면은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근데 좀 모순적인 어떤 역설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글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6-5번으로 가볼게요. 자, at이 나왔어요. 자, 도치가 되는 문장이죠, 그죠? 그래서 at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전치사구가 앞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동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텐션을 주어로 잡아야 될 것 같아. 역시나 이것도 이 전치사구가 앞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도치가 발생이 되어 있는 문장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텐션 뒤에 다시 between 해가지고 수식어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읽어보자. 자, 이 과정의 중심, 핵심, hurt니까, 그죠? 핵심에서, 자, 텐션입니다. 긴장이죠, 그죠? 어떤 긴장? Between profession's pursuit of autonomy and가 나와야 되겠지? Between A and B니까 and the public's demand for the accountability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의 긴장이 이 과정에서의 어떤 중심에 있다 이런 말일 것 같아. 자, 일단 어디와 어디 사이냐 다시 봐봐. professions 전문가죠. 전문가들의 어떤 추구입니다. 뭐에 대한 추구예요? 저 autonomy 자율성. 전문가의 자율성에 대한 추구예요. 자, 이 추구와 그 다음에 퍼블릭이면 대중이겠죠, 그죠? 대중들의 accountability에 대한 요구. accountability는 책임이야. 그래서 대중의 책임에 대한 요구 사이에 긴장이 이 과정에서의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문장일 것 같아. 근데 이제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전문가의 자율성에 대한 추구라고 되어 있어. 자, 우리가 이 전문가구 자율성이 나왔을 때 항상 만들어지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문가는 여러분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알고 있잖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 결정을 본인들이 자유롭게 하기를 바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가 있어.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뭐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에 대한 굉장히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야. 이거를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막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교수 입장에서는 나한테 자율성을 줘서 이 지구온난화를 내가 해결하고 싶다. 나에게 자율성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겠어? 내가 이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보는 대중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 야, 좋다. 네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인정하겠다. 근데 만약에 너한테 자율성을 줬을 때 이거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책임질 수 있어? 네가? 그래서 대중은 이런 전문가, 집단이 자율성을 요구할 땐 거기에 대한 항상 책임을 요구해. 야, 이거 안 되면 너희들이 책임져야 돼, 대신에. 그래서 이것과 이것 사이에 긴장이 있다,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죠? 우리가 사회를 살면은 항상 이런 상황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을 지금 언급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6-6번도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이 단원도 사실 봐야 될 문장이 많아요. 봐야 될 문장이 많아서 하나씩 살펴볼게. 여기도 지금 재밌는 개념이 나오는 게 여기 market equilibrium 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서 이거 설명하려고 이 문장 보는 거야. 자, 봐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regard라는 동사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면 알겠지만은 이거 뭐야? 이 문장 좀 이상하지 않아요? regard 다음에 바로 as 나온 거?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ASB가 나와야 되겠지. 그지? as 다음에 A에 해당하는 말이 없죠. 그죠? 그래요. 이거 왜 없을까? 이걸 우선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문장의 특징이기도 해, 이게. 근데 봐봐. unfair 다음에, 이건 이제 B에 해당하는 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market equilibrium
한 다음에 inich 나오죠, 그지? 그러면 얘가 지금 수식어를 달고 있는 거지, 그지? 뒤에 수식어가 길게 나올 것 같아. 그리고 inich로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수식어가 긴 것들은 뭔가 길어지는 것들은 항상 뒤로 옮겨지는 특성들이 있어. 그거는 영어 문장에서 많이 보는 게 뭐 가주어, 가목적어 이런 것도 보면 다 뒤로 넘기죠, 그죠? 길어지는 거. 마찬가지야, 얘도. 원래 market equilibrium이 여기 있었으래야 목적어였을 거야. 근데 수식어가 보니까 길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 전체 다 여기까지가 지금 수식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기 중간에 꼈을 때 뒤에 여기 문장이 여기로 끝나지 않고 as unfair 이게 지금 또 달려 있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얘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이 긴 수식어 안에 파묻혀서 얘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아예 독립적으로 자 여기서부터가 다 목적어다라는 식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뒤로 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여튼 market equilibrium이 우리가 그 regard ASB에서 A에 해당하는 부분인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 순서적으로 읽으시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unfair니까 뭐 불공정하다고 여길 거다라고 읽으면 돼. 자 불공정하다고 여길 건데 뭐를? 얘를 market equilibrium을. 자 이게 일단 시장이라는 말이고 equilibrium 이게 뭐 균형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균형을 불공정하게 여길 거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근데 시장 균형 한번 들여다볼게요. 뭔 상황인가? inich 다음에 some individuals 몇몇 개인들은 super rich야. 무지하게 부자인 거야. 반면에 others are dying of extreme poverty. 다른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으로 죽어가고 있어.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한 상황이지, 그지? 자, 뒤에는 지금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내가 말하고 아까 초반부 얘기했었지. 여기서 시장 균형이라는 말이 이거랑 지금 뭔가 연결이 돼? 매치가 돼? 빈부격차가 심한 거랑? 균형이면은 뭔가 약간 서로가 공평하게 이렇게 뭐가 소득이랄지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상황처럼 보이잖아, 그지? 근데 빈부격차는 엄청 심한 상황이 지금 수식어로 붙어 있다고. 그게 market equilibrium으로 수식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저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시장 균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시장이란 거는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상황, 공간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그랬을 때 시장 균형은 단순히 뭐 소득의 균형 이런 개념이 아니야. 소득의 균형이 아니라 수요 있죠. 수요하고 공급이 잘 맞고 있는 상황만을 얘기하는 것 뿐이야. 알았어? 소득하고 수요하고 공급이 잘 균형을 이뤄서 가격이란 게 책정이 되지, 얘들아. 그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만을 시장 균형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저건 시장 균형이란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자본주의를 얘기하기도 해. 시장 경제 체제를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그 시장 경제 체제를 뭐라고? 불공정하다고 얘기해. 왜? 뭐 때문에? 이 안에 숨겨진 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몇몇 사람들은 진짜 부자고 몇몇 사람들은 다 가난함에 죽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균형이라는 말에서 균형에 속지 마라. 이 시장 균형에서의 균형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맞추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소득이 공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넘어갈게요. 20번. 120조. 26-7번도 봐볼게. 자, 봐보자. 자, moving down to the level of time 이라고 되어 있어. 자, moving down이니까 여기도 지금 현재 분사가 보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보호가 앞으로 나온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도치를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이 충분히 가능할 거야. 자, 다시 봐봐요. 어떤 시간의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수준이냐? occurs at a thousand of 1 to 10,000 10이 아니죠. 그냥 a thousand지. a thousand of seconds 까지 내려가는 수준인 거야. 그러면은
이게 1000분의 1초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1000분의 1초에서 발생하는 수준의 시간까지 내려간다라는 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biological constant를 주어로 생각을 해보자.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constant라는 단어가 조금 헷갈리는데 우리가 뭐 constant, 뭐 항상성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근데 여기서는 biological이 붙었으니까 상수로 읽어보자. 상수. 여러분들 상수와 변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상수는 항상 유지되는 수적을죠. 변수는 거기에 대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바꾸는 수가 되겠고 그러면은 생물학적 상수라는 거야. 알겠죠? 이 생물학적 상수랑 지금 그럼 뭐랑 맺어져 있는 거야? 이 생물학적 상수가 어느 수준의 시간? 1000분의 1초에 발생하는 시간 수준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ith respect to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respect가 들어왔다고 해서 뭐 존경의 의미나 그런 거 읽으실 거 아닙니다. 뭐뭐와 관련해서. 자, 외워놔라. with respect to 뭐뭐와 관련해서, 관해서. 자, 뭐에 관련해서는요. The temporal resolution of our senses라고 되어 있어요. temporal, 저 단어도 좀 헷갈려. 자, 시간의라는 말이에요, 저거는. temporal resource, 그리고 resolution. resolution이 해상도라는 말로 해석을 해보자. 우리의 감각의 시간적 해상도와 관련해서 시간적 상수는 1000분의 1초의 수준의 시간까지 내려간다라는 말입니다. 말이 어렵죠, 그죠? 읽긴 했지만, 그지? 자, 물론 이 부분을 temporal resolution, 시간의 해상도라고, 시간적 해상도라고 해석하기도 어려웠겠지만은 설령 해석을 했다 쳐도 저게 뭘 뜻하는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자, 근데 이거야. 해상도라는 말은 여러분들 영상에서 많이 쓰잖아요, 동영상에서.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영상이 선명하게 보이죠, 그죠? 즉, 어떤 감각 자체가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 수준을 해상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의 해상도란 건 무슨 말이냐? 우리의 감각이라는 게 느껴질 수 있는 선명함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시간적인 거야.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 손의 감각이 뭔가 내가 어떤 손에 뭐가 닿았다. 이 느낌 자체. 이 느낌 자체가 과연 닿았다라는 그 시간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만 내가 이 감각을 느낄 거냐라는 거야. 그게 이제 시간의 해상도인 거예요. 근데 our sense가 붙었으니까 이제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감각의 시간적 해상도니까. 즉, 뭐 촉각이 되든, 뭐 미각이 되든, 아니면은 뭐 청각이 되든 간에 뭔가 우리가 감지를 한다고 쳐봐. 근데 감지를 할 때 그 자극 자체가 얼마나 짧게 지속이 돼야만 우리가 그거를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도, 그거를 시간의 해상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biological constant, 생물학적 상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건 변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 그지? 즉,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들, 감각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우리 어떤 감각기관에 변하지 않는 감각적인 능력을 말하겠어. 자, 그 능력 자체가 시간의 해상도와 관련해서는 1000분의 1초의 시간까지도 내려간다는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의 감각 자체가 1000분의 1초의 아주 찰나의 순간이잖아, 그렇지? 그 찰나의 순간에 자극이 딱 스쳐간다고 쳐봐. 그게 어떤 자극이든 간에. 그러더라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야. 무빙 다운 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간다는 거니까 요까지도 우리는 느껴볼 수 있다라는 거야.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biological constant는 우리 어떤 감각기관에 변하지 않는 능력을 얘기하겠고 거기와 관련돼서 우리의 감각의 시간적 해상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에 우리가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인데 그게 1000분의 1초까지 내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감각이 얼마나 예민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이었겠어요, 이거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26-7번까지 했고, 좀 내려와서 좀 건너뛸게요. 이제, 26-11번 문장을 봐볼게요. 26-11번. 자, 이 문장은 뭔 얘기를 하는가? 봐보자.
자, not only was Eurasia by chance blessed with biological abundance. 이게 이제 not only가 앞에 붙었으니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유라시아입니다.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붙여가지고 쓰는 말이죠, 그죠? 유라시아. 유라시아는 뭐 할 뿐만 아니라 by chance예요. by chance면 우연이죠. 우연히 어쨌을 뿐만 아니라 blessed, 축복받은 거죠. 네, 뭐의 축복을 받았어요? biological abundance니까 생물학적 풍요, 풍족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but the very orientation of the continent 라고 돼 있어요. 저기서 orientation이 해석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orientation. orientation. 뭐라고 해석합니까? 뭐 기원은 오리진이고 기원은 오리진이고 우리 근데 이거 뭐 내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잖아. 뭐 오리지네이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리진 이런 거 다 설명하면서 저게 뭘 뜻하냐. 예를 들어 오리엔탈 이것도 얘기했었잖아. 전 시간에. 오리엔탈이 뭐라고? 동양어였죠? 동양이야. 근데 이것과 비슷한 오리진은 기원이야. 왜 얘는 기원이고 얘는 동양이냐 이렇게 차이가 의미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분명히 같은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 요 단어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왜 그러냐. 근데 뭐 originate 이런 것들도 이게 originate가 방향을 설정하다 이런 말이야. 방향을 설정해. 그래서 기원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어느 방향에서 뭐가 왔는지를 추적을 해보니까 여기서 왔다 이거야. 방향을 찾는 거야. 그래서 originate라는 표현 자체가 이 오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럼 얘는 왜 동양이냐? 해가 뜨는 방향이니까 얘가. 해가 뜨는 방향에다가 우리가 지도를 놓고 살펴본다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얘도 동양이고 그러면은 저 orientation은 뭐냐? 방향이야 방향. 얘는. 자, 그래서 the very orientation of the continent야. 그러면은 continent니까 이제 대륙이잖아, 그죠? 대륙의 방향이래, 근데. 대륙의 방향. 대륙의 방향이 크게 또한 증진시켰다. The spread of crops. 내 crop의 전파를요. 뭐 사이에서? distant regions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 사이에서요. 자, 일단 유라시아 대륙을 얘기하는 것 같고 유라시아 대륙이 축복을 받았어. 생물학적 풍요로움으로 축복을 받았어. 즉 뭔가 생물학적 다양성이나 아니면 뭐 종들의 개체 수도 많고 아무튼 뭐 잘 살 수 있는 생물들이 다양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이거야. 유라시아 대륙을 생각을 해보자면 그래도 나름 너무 적도에도 위치해 있지도 않고 또 너무 고위도 지방에 있지도 않는 적절한 그 위도상에 위치해 있죠, 그죠? 물론 이제 시베리아처럼 좀 너무 추운 곳도 있긴 하지만 그런 곳을 제외하자면 대부분의 넓은 곳이 다 이렇게 중간도, 중위도 지역에 이렇게 위치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후가 온난해. 나름 온난해. 우리나라도 그래도 나름 오늘 춥기는 하지만은 살만한 곳이다 이거야. 자,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대륙의 방향, 이제 요게 이제 중요했어. 대륙의 방향. 자, 대륙의 방향이란 건 뭐냐면 유라시아 대륙. 가로로 길게 뻗어 있어요? 세로로 길게 뻗어 있어요? 가로로 길게 뻗어 있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야. 가로로 길게 뻗어 있는 대륙의 방향이야. 이게 크게 증진시켰다라는 거야. 이 크랍의 전파를. 왜? 가로로 길게 뻗어 있으면 위도를 공유하죠. 아까 말했지만 위도를 공유하면은 기후가 거의 비슷해. 기후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즉 온도 자체가 물론 사막지대도 있고 그러긴 하겠지만은 그런 특수한 곳을 제외하고는 기후들이 되게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동쪽 끝에서 자랐던 작물이 서쪽 끝에서 자랄 수도 있어. 왜냐하면 기후가 비슷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파 자체가 쉬웠다 이거야. 예를 들어 중국에서 기르고 있었던 쌀을 가져가서 저기 서유럽 끝에서 기른다 해도 가능하다 이거야. 근데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같은 대륙들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세로로 길잖아요. 그러면 저 위쪽에 이집트에서 기르고 있는 것을
중간에 여기 아주 적도 지방에 위치해 있는 아프리카 한 대륙에서 그거 심는다고 쳐봐. 자라나겠어? 안 되겠잖아. 남아메리카도 마찬가지야. 남아메리카는 오히려 맨 위쪽이 적도에 가까워. 그리고 그 아래는 남극하고 닿아 있어. 아르헨티나나 칠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럼 생각해봐. 적도에 위치한 작물을 갖다가 그 밑에 심으면 자라나겠어? 안 자라날 거 아니야. 근데 유라시아 대륙은 기본적으로 대륙이 가로로 퍼져 있기 때문에 작물의 전파 자체가 굉장히 용이했다 이거야. 이게 여러분들 그런 데서 나온 얘기예요. 혹시 책 중에서 총균세, 총균세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총균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정학에 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문명을 만들고 살았다. 그게 가능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뭐 아는 척해? 총균세 읽어본 것 같이 아는 척하고 있네. 어디서 들어봤다고. 서울대생이 가장 많이 빌린 책으로 해갖고 유명한 건데 서울대 도서관에서. 그래요. 어디서 들어봤간? 요약본 봤다고?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요 페이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121쪽으로 가봅시다 이제. 121쪽. 자, 26-13번도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이거는 only가 나왔네. 그지? only가 나왔으면은, 이것도 당연히 이제 도치를 유발하는 어떤 요소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only로 시작하는 구가 어디까지인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근데 when이 나와버렸어. 그럼 이건 또 뭐야? 이제 접속사지, 그지? 그럼 이제 주어 동사를 해가지고 절이 좀 나올 거다라는 거야. Only when the information is repeated 까지겠네. 여기까지 하고 can 하고 its processo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로지 정보가 repeated 반복될 때만 can its processor 그것에 possessor 죄송해요. possessor죠. 그러면은 소유한 사람이 되겠지. 이거를 이 정보를 소유한 사람이 turn the fact 어떤 fact that he knows something into something valuable, socially valuable, like social recognition, prestige, and notoriety.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뭔 소리냐? turn A into B가 있다라는 걸 보셨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turn A into B 해설. 자, 정보가 반복이 될 때만 그것의 소유자가 그 사실을 어떤 사실? 그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 있죠, 그죠? 그 사실을 바꾼대요. 어떤 것으로요? socially valuable이니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요. 뭐와 같은? 사회적 인식, 명성,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이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라고 보기는 애매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악명이거든요. notoriety. 굉장히 악명 높은 할 때. 그 악명이거든요. 그래서 저것과 같은 사회적으로 뭔가 여겨지는 것들, 좋게 여겨지는 것들로서 바뀐다 이거야. 사실 자체가. 자,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이냐? 정보가 반복이 될 때만. 계속 정보가 반복이 될 때만. 즉, 이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정보를 얘기할 것 같아. 이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정보가 계속 반복이 될 때만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설령 악명이라 할지라도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뭔가 알고 있다라는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되려면은 정보가 반복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14번 문장 봐봐요. 자, 이것도 only가 나왔어. 그리고 after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절이 나올 수도 있겠고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does가 중간에 보이죠? struggle 다음에 그지? 그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동사 주어 도치가 발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를 우리가 only 부사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오로지 after some time and struggle이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고생, 분투, 많이
후에 많이 어쩔 것이냐? 자, 학생들이 시작할 것입니다. Develop the insight and the intuition. 그들의 통찰력과 직관, intuition. 직관이죠. 외워놔라 이런 단어는 그지? 직관을 개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직관? Enable him to see the centrality and relevance of this mode of thinking 이라고 되어 있죠. 가능하게 하는 그로 하여금 뭘 보도록 centrality, 중심성 그 다음에 and relevance, 관련 연관성 무엇에? 이러한 모드를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방법의 중심성과 관련성을 보도록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인사이트와 직관을 만들 수가 있다. 뭐 사실 뒤에 말은 뭐 그로 하여금 이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방식의 중심성과 관련성을 보게끔 만드는 통찰력과 직관이래. 다 좋은 거야. 좋은 건데 그 좋은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오로지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고생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면 저 인사이트와 인투이션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얘기하는 문장 26-1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봐볼 문장이 26-17번 문장이거든요. 자, 17번 문장으로 내려가 볼게요. 봐봐요. 자, 여기도 implicit이라고 해서 이제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또 보호가 앞에 나와 있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어디에서 implicit 하냐? In the characterization of collectivist and individualist group까지가 도치가 되는, 도치를 이끌었던 어떤 구가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동사, 주어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됐나요? 네. 그러면 characterization이니까 캐릭터가 들어갔어, 그죠? 뭐 성격이나 이런 말을 얘기하겠고 성격을 형성하는 거니까 characterization, 성격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성격 형성 혹은 성격을 규정하는 거예요. 아, 성격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누구의? collectivist와 individualist. 자, 콜렉트니까 뭘 모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텐데, 그죠? 그렇지. 집단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집단주의자와 이거는 그럼 뭐야? 개인주의자가 되겠지. 서로 대립되는 어떤 성향을 가진 집단인 겁니다. 알겠죠? 이 그룹과 이 그룹의 성격 규정에 있어서 뭐 내재하는 겁니다. 뭐가 내재하고 있냐? The assumption, 어떤 가정이 내재하고 있다. 그럼 얘가 주어인 거죠? 자, 어떤 가정입니까? 볼게요. The deviance will be downgraded, 발음도 안 돼. downgraded more in groups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일탈이 어쩔 것이냐? 좀 더 downgraded more 될 것이다. in groups에서 어떤 groups에서 prescribe collectivism than in groups that prescribe individualism 이라고 돼 있어요. 일단 일탈을 주제로 해가지고 일탈이 격화되다. 격화. 이거를 비난되다라고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일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낮게 보는 거겠죠. 그죠? 낮게 보는 거니까 안 좋게 보는 거야. 더 안 좋게 봐. 어디에서? prescribe. 여기서 이제 prescribe를 뭐 처방하다. 이런 말 말고 규정하다. 집단주의를 규정하는 집단 내에서는, 그룹 내에서는 일탈이 더 격화돼. 비난받아. 뭐보다도 개인주의를 규정하는 그런 집단들에서보다도. 자, 봐봐요. 집단주의자냐 개인주의자냐라는 성격 규정에 있어서는
뭐가 내재되어 있대요. 어떤 가정이 내재되어 있대요. 어떤 가정이냐면요. 일탈이란 게 집단주의를 규정하는 집단 내에서는 비난받을 것이고 개인주의를 규정하는 집단 내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비난받을 것이다라는 거니까 그런 가정이 내재가 되어 있다는 말이야. 즉 얘네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얘를 이렇게 볼 것이냐 이렇게 보면은 컬렉티비즘 이거를 이렇게 안 보면 그러면 인디비리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졌냐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졌냐라고 봤을 때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는 일탈 자체를 비난을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일탈을 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냐. 비난하는 사람이면은 집단주의자적 성향을 가진 거고 일탈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상황도 좀 봐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면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인 거지. 19번 봐보자. 보세요. 자, with this form of agency comes the belief라고 되어 있어. With this form of agency까지가 도치를 이루는 전치사구가 되겠고 그리고 나서 comes the belief 이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는 문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체성의 형태 agency 주체성 이게 뭐 대행사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agency가 주체성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봐. 자, 주체성의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야. 어떤 믿음이 얘가 어떤 믿음이 봅시다. 자, individual successes depends primarily on one's own ability and actions. 개인의 성공들이 어디에 달려 있냐? 주로 그 개인의 능력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믿음. 이 되겠죠, 그죠? 그 믿음이 나온다. 그러므로, 자, 그래서 봐봐. 이런 개인의 성공이 주로 개인의 어떤 능력과 행동에 달려 있다라는 믿음은 주체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말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라는 게 결국엔 뭐야? 주체성을 뜻하는 거야. 주체성의 형태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알겠죠? 주체성인 거야. 이런 믿음은. 그러므로 whether by influencing the environment or trying to accept one's circumstances 뭐 by ing니까 줌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주든 아니면은 그 사람의 환경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든 the use of the control ultimately centers on this individual이라고 그랬어. 자, use of control 뭔가 통제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죠? 자기 통제를 사용하는 거지. 그지? 궁극적으로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가 동사인 거야. 알겠어요? centers. 어디에서? on the individual. 개인에게 있어서 중심을 이루고 있다. 중심을 이루겠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돼. 알겠어? 통제의 사용 자체가 중요하다. 자, 뭔 말이냐?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공 자체가 본인의 능력과 행동에 달려 있다라는 믿음은 주체성이라는 것으로 나와. 그러므로 인해서 환경에 영향을 받든 환경을 아니면 받아들이려고 하든 간에 통제의 사용, 자기 통제를 말하는 거야. 왜냐면 기본적으로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능력과 행동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뭔가 잘 조절을 해서 행동하고 조심해야 돼. 그런 것이 개인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말인 거야. 알겠죠? 즉 어떤 개인의 성공에 있어서 개인의 노력을 중요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마지막 26-20번입니다. So profound로 시작을 했어. 또 보호가 앞으로 나온 거네. 그러면 보호 나오고 동사 주어 하시면 되겠네. 그죠? The extent가 너무 심오해. extent면 정도죠. 그죠? extent 다음에 to which 나오는 거 이제 익숙하지 얘들아. to which 엄청 자주 나오지. 그지? 뭐 하는 정도 이렇게 읽으시면 되잖아. 자, 뭐 하는 정도냐? Our sense of a word is shaped by the media product today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어떤 세계의 어떤 감각, 세계를 인지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다 이겁니다. 뭐에 의해서? 미디어의 어떤 생산물로 오늘날 만들어져 있다라는 정도가 너무 심해. 뭔 말이야? 자, 우리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지, 어떤 느낀 거,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아는 거, 알겠어? 이게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미디어의 산물, 미디어가 만들어낸 어떤 컨텐츠들, 오케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정도가 심해. 그럼 뭐야? 우리는 미디어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의존적인 거지. 알겠어요? 굉장히 심해. 그래서 so that 가보자. 알겠지? so that이다 이걸 지금. 그래서 when you travel to the distant part of the world as a visitor or the tourist, 우리가 아주 먼 지역을 방문객이나 여행객으로 방문한다고 쳐봐요. 여행한다고 쳤을 때 우리의 lived experience is often preceded by the set of images and expectation.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나오네. 뭐 나와요? be preceded by.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선행되다야. 그러니까 내가 선행되다인데 이거 선행되다라고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뒤에 게 먼저. 그러지. 뒤에 게 먼저지. 그러지. 뒤에 게 먼저고 앞에 게 나중에다. 즉 A하고 B라고 쳤을 때 B의 게 먼저 된다란 말이지. 근데 B의 게 먼저 된다란 말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 즉 B의 게 먼저 되고 A의 게 나중에 된다는 이런 상황이잖아. 지금. 그래. 얘가 원인일 수도 있고 얘가 결과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시간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겠고. 알겠죠? 시간적으로도 이게 2번. 순서적으로 봤을 때 이게 될 수도 있겠고. 중요도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이게 1번. 이게 2번.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즉 얘가 먼저 우선시 되는 거야. 뭐 set of the images and expectation. 어떤 한 그룹의 어떤 한 모둠의 이미지와 기대의 한 모둠의 근데 뭐로 습득이 된 거니 보니까 acquired through the extended exposure to media product니까 이 미디어의 산물에 아주 넓은 아주 광범위한 노출로 인해서 습득된 그런 이미지와 기대들이 먼저 우선시 되는 거야. 뭐보다도 our lived experience, 우리의 살아온 경험보다도. 즉 우리의 살아온 경험이라는 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하는 건데 자 그것보다도 미디어를 통해서 얻어진 어떤 이미지나 기대가 더 우선시 되는 거야. 어디를 방문했을 때? 여기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안 가본 곳을 방문했을 때. 왜? 우리는 너무 그 영향의 정도가 심하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셨으면은 되는 문장이었겠어. 그래서 네 오늘 할 진도는 또 한번 다 빼봤습니다. 자, 그걸 이제 1번을 풀고 나면 사실상 5번이든 6번이든 7번이든 8번이든 쉽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이게 구체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닌데요. 아닌데요면 이제 더 공부를 하시고 우리가. 자, 5번 한번 봐보자. 자, knowledge problem은 지식 문제라는 것이 자 가장 분명해진다. 뭐 할 때 분명해지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논할 때 뭐에 대한 능력인지는 우리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태양을 안다고 말한다. 자, 여기도 또 따옴표가 있지, 그지? 그럼 이걸 단순히 그냥 안다의 의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 알겠죠? 진짜 안다가 아닐 수도 있어. 알았지? 자, 태양이 will rise tomorrow 할 거라는 걸 안다고 말을 하는데 자,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것을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야. 확실하다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런 말이야. 확실성 뭐 이런 말이니까 certainty가. 자, 매우 가능성이 높지만 likely 하지만 자, 예측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측이 되어 왔다. time will come 어떤 시간이 올 거라는 걸. 여러분들 이거 when 있죠? 우리가 뭐 지난주에 했었던 거예요. 타임이 지금 주어로 되어 있으니까 아, 여기 원래 선행사가 있었는데 여기 원래 관계사절이 있었는데 그 관계사절을 뒤로 뺀 겁니다. 저 외는. 알겠죠? 타임을 선행사로 보시면 돼요. 어떤 시간이
sun이 runs out of the fuels하고 swell massively 할 것이면서 consume the earth 할 것이다라는. 자, 다 연료가 소진을 해버려. 그래서 부풀어 올라. 그 다음에 집어삼켜버릴 거다라는 거야. 지구를. 그런 시간이 올 거라는 거야. 뭐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뭐 태양의 수명이 몇 년이면서 앞으로 몇십억 년 뒤에는 어쩔 거다라는 거. 뭐 제가 알기로 한 50억 년 됐고, 남은 수명이 한 50억 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50억 년 뒤에는 태양이 점점 부풀어 올라서 지구도 다 삼키다가 뻥 하고 터질 거라는, 초신성이 일어날 거라는 뭐 이런 전망이 있던데요. 그래서 위련요 우리는 몰라요. 이런 예측이 사실일 거다라는, 사실일지는. 하지만 consistent with our best understanding and it cannot rule it out always. 그것은 계속적입니다. 우리의 어떤 최대한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rule out이라는 말은 배제하다 이런 말이야. 그것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올수가 나오죠. 이런 연결사 놓치지 말자 그랬지, 그지?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사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태양 얘기를 했었죠, 그죠? 태양 얘기를 통해서 예시를 든 거야. 예시 1, 태양이야. 태양에 대한 어떤 예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 두 번째, 자, 가능합니다. 지구가 또한 터질 거라는 것을 어떤 인터널 프로세스, 내적인 어떤 과정 때문에, 왜 이렇지 molten coal이라고 돼서, 뭐 molten coal 밑에 나와 있지, 뭐 용융핵이라고 해서 지구의 외핵을 말합니다. 내핵, 외핵 두 가지가 있는데 바깥에 있는 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터질 거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had not anticipated, 예측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거대한 해성이 어떤 our telescopes have not observed, 아직 관측이 되지 않았던 우리의 어떤 망원경이 관측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도 지구와 충돌을 할 수 있으면서 우리 그 행성을 파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시들은 seem a bit extreme, 약간은 되게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2003년에 23만 명의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죽었었던 수마트라의 쓰나미로 인해서 2004년에. 됐죠? 그러면은 어디냐? 여기까지도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번에는 예시가 소재가 바뀌었죠? 예시 소재 두 번째는 뭐야? 지구의 뭐 폭발? 소멸에 대한 어떤 예측이었죠? 뭐 용융핵 때문에 터진다든 둥, 아니면은 해성과 충돌해서 뭐 터진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구 소멸에 대한 어떤 예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쓰나미 얘기로 넘어갑니다. 23만 명이 죽었다 이거야. 이거는 사실이죠. 수마트라에서 엄청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자,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심해의 어떤 메가트러스트 얼스퀘이크, 뭐 이렇게 뭐 거대 충산단다, 이런 말도 처음 들어봐요. 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말인 거야. 결국에는 지진인 거야. 지진 때문에 that had not been anticipated. 근데 예측이 되지 않았었던 지진 때문에라는 거야. 그래서 가장 most reasonable prediction, 합리적인 추측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대한 합리적인 추측이라는 건 뭐냐? 그것이 뭐일 것이다. 그냥 일반적인 하루였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았었던, 너무 so many days니까 그날 이전에 많았었던 날들처럼 그냥 평범한 하루였을 거다라는 겁니다. Not that a massive wave was going to destroy many thousand lives니까 뭐가 아니라 뭐 어떤 거대한 파도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파괴를 해버릴 것 같았던 그런 날들이 아니라, 근데 비극적으로 근데 such was the case, 그게 사실이었고요라고 해서, 즉 여기 마지막 문장은 이제 세 번째, 예시 세 번째는 쓰나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쓰나미는 사실상 진짜 발생을 한 거죠, 그죠? 근데 발생을 하기는 했지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있었어, 없었어?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시 첫 번째도 사실 보시면은 이럴 거다라지만은 우리 사실이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몰라. 지구 폭발도 마찬가지. 예측이 이럴지 언제일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마지막에도.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이후로 해가지고 예시 세 개를 따라락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락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최근에 있었지, 그지? 몇 번 문제였냐면은 2번 문제가 딱 그랬었죠. 2번 문제가 딱 그랬었단 말이야. 예시 세 개가 따라락 나오면서 풀렸었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 들어가 있는 문장에 힌트가 많았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시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빈칸 문장으로 풀릴 수가 있었거든. 혹은 예시 하나만 이해되더라도. 근데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knowledge problem은 우리의 어떤 능력 자체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의 능력 자체를 논의할 때 분명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에 대한 능력인지만 찾으면 되겠어. 즉 빈칸 문장으로는 저 지금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찾기란 좀 어렵지, 그지? 그냥 단순히 서술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시 3개를 한번 종합을 해보면 그래도 예시 3개가 잘 해석이 됐었죠, 그죠? 자, 태양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예측 안 된다. 요것도 예측 안 되고 쓰나미 이미 발생했었지만 미리 예측하기 어렸었다 이런 거지, 그지? 그러면 뭐 했을 때 이런 거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 봐봐. 뭐라고요? 예측하는 능력이야. 1번에 reach consensus 합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합의. perspectives clash니까 관점이 충돌할 때 합의에 도달하는 능력. 뭐 합의 도달 예시를 우리가 나온 건 아니었지, 그렇지? 1번 제끼고. 2번 predict that which has not yet been observed라고 돼 있어. 아직 관측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예측하는 능력. 비슷하네요, 그죠? 네. 후보로 놔둬봐. 3번에 account for biases. 편향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편향성? In the information we gather. 우리가 모은 정보에 대한 편향성. 우리가 모은 정보만을 우리가 취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냐?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기울어진다? 안 하고 있고. Identify patterns. 패턴을 확인하는 겁니다. in 데이터 내에서 어떤 데이터냐? require deep insight니까 깊은 통찰력을 요하는 데이터. 의 양상, 데이터 양상 분석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고요. 5번에 문제 해결인데 require integrating knowledge, integrate, 통합시키다라는 거지. 지식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식을 통합을 했어야만 뭐 이러이러한 뭐 예시들이 보여주는 어떤 설명이 가능하냐 아니었지, 그지? 그래요. 우리가 예측하는 어떤 능력 자체가 조금은 불분명하다라는 거지. 자, 다시 봐봐.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여기다 그러니까 예측하는 능력 자체를 논의를 할 때 knowledge problem이라는 게 가장 분명해진다. knowledge problem,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안다라는 게 뭐냐 이거야. 안다라는 게. 근데 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라는 것이 분명해져. 우리의 어떤 예측하는 능력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 예측 잘 못하잖아. 우리 그거 안다고 볼 수 있어? 아니. 분명해진다고. 알겠어?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세 개 예시를 들었고 여기다가는 그러면은 빈칸에 2번 내용이 2번이었죠, 그죠? 2번 내용이 들어가주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것 같아. 이해됩니까? 이거는 수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수월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알았지? 물론 유형이 어려운 유형이야. 제일 어려운 유형이잖아, 지금. 그죠? 초반부가 제일 어려운 유형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다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함의추론 갑니다. 이번에는. 자, 일단 함의추론도 뭐 함의추론 부분이 잘 해석이 되면은 땡큐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Attendance is the food that keeps it coming back이니까 관심이라는 건 음식이다. 그것을 keeps it coming back이니까 그것이 계속 뒤쫓아오게 만드는 그런 음식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 그것도 잘 모르겠고 뒤쫓아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관심이 음식인 건지도 모르겠고 그죠? 결국엔 맥락을 찾긴 해야 돼. 알았어?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 고3 정도 되면 사실상 이 함의 추론 문제는 그냥 빈칸 문제야. 빈칸 문제. 빈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야 돼. 여기서 뭐라고 떠들어 봐야 여기 있는 의미 자체가 정확하게 내가 전달이 안 될 거야.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빈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그냥 얘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 말은. 알겠어? 얘만 매달리지 말고 전체적인 그냥 중심 내용 찾으려고 해. 중심 내용 찾고 중심 내용을 찾게 되면 여기서 어텐션이 왜 푸드인지가 보인다고. 그리고 푸드인데 그것이 여기서 그것도 보일 거고 그것이 뒤쫓아오게 만드는 푸드다라는 것도 보일 거다. 알겠어? 그러니까 맥락을 찾고 가려고 해야 되지. 맥락도 못 찾고 여기에만 매달리면 절대 못 푼다. 알았죠? 가봐. 자, 받아들이는 거예요. accepting 하거나 혹은 being at pace야. 자, 어떤 상태인 겁니까? 평온한 상태인 거겠죠? with things 어떤 문제들, 상황들, 일들과 관련해서 그런 것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답니다. 자, 시간이 들고 인내가 들고 fair한 does가 돼요. 여기서 fair를 공정한 이렇게 읽지 말고 fair가 또 어떤 의미가 있어? 그렇지. 상당한. fairly고 그거는. 알겠지? 상당한이라고 여기서는 해석이 돼. 상당한 양의 does가 양이야. 우리가 복용량 할 때도 이 does를 쓰거든. of courage니까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true acceptance. 자, accept가 2번이나 나왔으니까 수용에 대한 의미인 것 같아. 이 글은 그러면 수용인 거야. 수용. 키워드를 놓치면 안 돼. 자, 수용입니다. 자, 수용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뭐에 대한 것이 아니냐면 뭔가를 사라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make go away니까. as in 마치 뭐처럼 if I accept this 내가 이것을 만약에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건 사라질 거야 라는 것과 같은. That's a good way to get dispirited when the problem, the thing doesn't go away. 그것은 좋은 방식입니다. 뭐 하는 종류 방식이냐? Get dispirited. 낙담하는. discourage랑 똑같은 말. 낙담하는 좋은 방식이다. 뭐 할 때? 문제가 즉 어떤 일이 사라지지 않을 때요. 즉 이제 여기서 수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바가 나오는 것 같아. 자, 수용은 어떤 일 또는 문제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래? 아니래? 그렇지. 이게 아니야. 얘는 아니야. 얘는 오히려 우리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일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낙담해.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수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수용을 사용하는 것을 실제로 비수용이야. non-acceptance야. 어떤 masquerading as acceptance니까 masquerading 밑에 나와 있죠, 그죠? 가장하는 거야. 이렇게 뒤집어 쓴 거야, 알겠죠? 자, acceptance로 가장한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get rid of that toward which you have a negative attitude니까 어떤 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것이냐면은 너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toward하고 which가 같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보는 겁니다. 선행사가 대시고요. 알겠죠? 이 that은 아무래도 things나 이런 어떤 문제나 일들을 말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수용이라고 가장한 비수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담한다 즉 무슨 말이냐,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비수용이야. 비수용이면서 그래 이렇게만 정리해도 되겠지, 그지? 수용을 가정한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문제점 지적이 일어나는 거야. 문제점 지적. 상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용하는 거.
알겠어요? 상황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수용하는 것. 알겠지? 그거 자체가 문제야. 문제니까 자, 낙담하는 거. 뭐 we would be better to notice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더 낫다란 말이야. 그러면은 낙담하는 거 말고 rather than이 붙었으니까,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뭐겠어, 이제? 위에서 나오는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겠다라는 거야. rather than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인 거지. 이 사람의 진짜 의중이 드러나는 거야. 자, 뭐냐?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더 나아. 뭘 알아차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뭐 했을 때 우리가 fight with a situation or the experience. 자, fight 보세요. fight. fight란 단어. 어때? 수용이랑 대립이 되죠, 그죠? 대립이 됩니다. 진짜 수용,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진짜 수용 말고 그냥 뭐 없애기 위해서 수용하는 거. 이 using acceptance 요 부분과는 대립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대립이 되는 거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수용해버리는 것과 그 문제와 상황에 맞춰서 싸우는 것은 다른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대. It escalate라고 되어 있어요. escalator 생각하시면 되겠죠. 더 격해진다, 심해진다, 정도가 커진다. escalate라는 단어는 뭐든지 다 심해지는 걸로 하면 돼. 뭐 악화되다, 정도가 심해지다, 상승하다, 뭐 증가하다 다 됩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로서 생각하시면 돼요. 심해져요. 자, 물론 그러니까 이 싸우는 상황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그러면은 궁금해할 수 있어.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If we stop fighting with it. 그것과 싸움을 멈췄을 때 이제 그러면은 우리 거기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고 진짜 수용을 통해서 the impact of such experience 그런 경험들이 diminish 줄어드는 거죠, 그죠? 쇠락하는 거죠. 그런 충격 자체, 영향 자체가 그런 경험의 영향. 그런 경험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얘들아? 그런 경험, 뭐 어떤 경험을 말한 거였어? 아까 여태까지 뭐 했어, 지금? 싸우했지, 그지? 파이팅 했잖아, 그지? 파이팅 한 것에 대한 경험이야. 알겠죠? 파이팅 한 것에 대한 경험의 영향은 줄어들어. 즉, 격해진다 그랬어, 분명히, 그지? 격해진다 그랬는데 그 영향 자체는 줄어들 거야. 그리고 in their own time, 그들의 시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 안에서 이런 경험 자체는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데 less often, 더 적게 영향을 준다는 말이야. 즉, 영향 줄어든다는 얘기 똑같이 하는 거야. 자, 그것은 마치 뭐 같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이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stray dog에 의해서 방문이 돼. stray dog이면은 길 잃은 개를 말하는 거예요. 길거리 개를 말하는 거. 떠돌이 개. keeps coming back. 계속 쫓아오는 그런 길거리 개에 의해 방문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keeps feeding it. 계속 먹이를 주니까. But soon God it loses interest. 그것은 흥미를 잃고 그 다음에 goes away 할 것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뭐 했을 때? It's not being fed. 먹이를 받지 못했을 때. 됐죠? 그러면 자, 중간 정리를 해보시면은, 비수용이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러면 이제 해결책이 뭐였어? 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ather than 다음에 얘기한 건 뭐였어? 싸워라. 싸워라가 되겠지? 싸워라. 그 문제에 대해서 싸워라. 그 문제에 대해서 싸우면, 그 어떤 격해짐의 정도가 심해져. 그 문제와 일에 대한 싸움이 심해지긴 해. 심해지긴 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영향 자체가 영향이 줄어들어. 그래서 줄어들 거야. 줄어들므로 인해서 뭔가 이제는 뭐겠어요? 그 문제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크게 골머리를 쌓거나 그럴 일이 없겠지.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무슨 예시를 들고 있어? 길거리 개 얘기야. 길 잃은
길 잃은 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길 잃은 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길 잃은 개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계속 쫓아오는 개란 말이야. 쫓아오는 개야. 이 길 잃은 개가 계속 쫓아오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쫓아오냐? 먹이를 주니까. 먹이를 주니까 쫓아와. 근데 그만 쫓아오는 건, 흥미를 잃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먹이를 안 주니까. 먹이를 안 주니까 안 쫓아와.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은 대입해야 돼. 뭔 소리냐? 왜 갑자기 길 잃은 개 이 얘기를 꺼냈을까? 이 위의 상황과 이 지금 밑에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 맥락을 같이 하니까. 길 잃은 개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 먹이 계속 주는 거. 먹이를 주는 거. 먹이를 주는 거. 먹이를 주니까 계속 쫓아오는 거. 이건 뭐야? 사라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사라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면 먹이를 주지 않는 거는 뭐겠어? 싸우는 거. 싸우는 거. 싸워서 없애는 거야. 안 쫓아오게 만드는 거야. 매칭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장이 잘 읽히게 돼. attention은 음식이야. 관심은 음식이야. 어떤 음식? keeps it coming back. 계속 그것을 쫓아오게 만든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뭐겠어? 개였지? 개였지? 개는 뭐였다고? 문제였다고. 일이었다고. 알겠어? attention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야? 먹이를 준다라는 말은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 문제를. 아니야. 하지 말고 싸워. 싸워서 없애버려. 싸워서 그 영향 자체가 줄어들게 만들어버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 주장인 거였어. 그러면 주장을 담은 내용을 골라보는 거야. 마치 뭐 주제 찾는 문제, 요지 찾는 문제처럼. 봐봐요. 아, 그 싸우다란 얘기가 지금 직접적으로 안 나왔는데 싸우다란 얘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다시. 이거는, 여기에는 지금 싸우다란 얘기가 안 보이죠, 그죠? 4번도 perform better 하는 거는 싸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관심을 추구하는 것도 싸우다는 얘기 아니고. 근데 focusing on problem 봐볼까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야.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 문제를 수용하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것은 어떤 그들로 하여금 persist in our lives니까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그들이 지탱하게끔 만들어준다. 인내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거든. 근데 focusing on problem에서 그나마 싸운다는 얘기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회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니까. 그러면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 그러면 그나마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6번까지 풀어봤는데 지금 7, 8번은 못 풀었죠, 그죠? 저희가 아직 7, 8번이 지금 남았는데 7, 8번부터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할 거고, 그래서 숙제도 토요일까지는 그래도 12번까지는 풀어 오셔야 돼. 알았지? 아니면 미리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 뭐 하루 만에 네 문제 풀기 좀 어려우면 미리 그냥 21쪽 있죠. 21쪽. 토요일까지 그냥 8문제 다 풀어와. 알았어? 일주일 사이에 8문제 푸는 거는 더 쉽잖아. 하루에 한 문제만 풀어도 솔직히. 근데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푸시고, 얘들아, 그리고 이거 하나 꼭 얘기하고 싶어. 뭐냐면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푼다,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하면 그냥 읽고 푼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읽을 때 배운 점을 적용을 하셔야 된다 이거야. 알겠죠? 배운 점을 적용을 하셔야 돼.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찾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글쓴이가 무슨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유형별로 해가지고 좀 접근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랐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중심 내용은 당연히 찾아야 되는 것이면서 당연히 논리적으로 봤을 때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 부분을 보면 어디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들 연습을 해보시는 거야. 연습하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읽고 푸는 데서 끝나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